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38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은 데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근 일주일 1을 넘으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배달 앱으로 음식 주문을 4번 하면 만 원을 할인해줍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27일부터 재개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70%가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주가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0%는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별과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는데 특히 40대는 90%가 취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38명 추가돼 누적 13만 6,4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1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7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1,934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누적 144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46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2만 6,427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5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00여 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379만 2천여 명이며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17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 시민들은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 전시관에서 여유를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물놀이장은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지난해보다 인원 제한을 강화했고 수족관 등 실내 시설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방역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미끄러지듯 물속에 첨벙 안기는 아이들. 시원한 웃음소리가 물장구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120m 길이 짜릿한 미끄럼틀에 몸을 맡긴 채 더위를 날려보기도 합니다. 진짜 즐겁고 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속 두 번째 맞이하게 된 여름이니만큼 방역은 지난해보다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예약을 통해 입장 인원을 사전에 제한하고 공용 물품은 소독을 마친 다음 날까지 쓸 수 없게 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미끄럼틀 등 시설을 이용할 때 수영장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입구에서 지급한 방수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물속에선 더욱 갑갑하게 느껴지는 마스크지만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요. 여기에서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소독 같은 것도 잘 해주셔서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세상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실내 수족관에도 발길이 몰렸습니다. 두 팔 길이만한 물고기를 본 아이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형형색색의 전시회장에서는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셔터를 눌러대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빠 보고 V 이쁜지? 1년 만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용객이 부쩍 몰리는 요즘 행여 방역 빈틈이 생길세라 전시관은 밀집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람장 내부가 혼잡할 경우 적정 수용 인원을 70% 이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방역의 테두리 안에서 만끽한 휴일.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자발적인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오늘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하면 외식비를 할인해 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를 통해서 참여 응모를 한 뒤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해주게 됩니다. 참여 횟수는 카드사별 1일 2회이고 앞서 지난 2월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실적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북한, 백신, 경제 등 양국 현안 전반의 결속이 강화됐다는 평가인데요. 방미 성과를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으로 이어가되 중국과의 관계 등 변수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순방이었던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크랩 케이크를 두고 마스크 없이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고 전체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71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한 대북 정책에 공감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이행 의지를 보였고 문 대통령은 깜짝 선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미국의 한국군 백신 지원 발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위탁 생산 계약 체결로 이어진 일련의 백신 외교도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구상에도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 44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며 한미 경제 동맹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미사일 제한 지침이 종료되면서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다만 당장 백신 부족분 해소 방안으로 거론된 한미 백신 스와프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가 다뤄지고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앞으로 대중국 외교에는 난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이번 한미 회담에서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본격 생산이 진행될 예정인데 국내 공급은 어떻게 될지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미국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는 기술 이전과 시험 생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부터 국내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산 물량은 수억 회 분량으로 mRNA에 기반한 백신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모더나와 mRNA 백신 연구, 그리고 시설 투자 등에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가 국내에 직접 백신 생산 시설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고급 인력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산업부는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해서 적정 부지 추천 등 모더나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모더나의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협력을 제공함을. 이제 관심은 이번 계약이 국내 백신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쏠립니다. 정부는 삼성바이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위탁 생산은 모더나의 원액을 기반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인 만큼 공급과 수출 권한이 모더나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그 위탁 생산 시기와 상관없이 계약된 일정에 따라 도입될 예정입니다.
백신 유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 생산 물량으로 국내 공급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국내 도입 일정에 윤곽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RNA 백신의 생산 기반이 국내에 없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mRNA 백신까지 이제 생산 기반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요하게 생산되는 모든 플랫폼의 백신을 우리나라에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의미가 강하고요.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한 백신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를 미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통 큰 투자를 한 만큼 미국의 인센티브와 그에 따른 결실을 국내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은 44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 신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에 동행한 유일한 경제단체장인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공개하며 한국 재개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K 배터리가 더욱더 세계에서 활기차게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인데요. 의욕치가 좀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3대 산업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최 회장은 또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경제단체와도 잇따라 만나 산업 동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경제 외교 행보에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바이든 정부의 화답으로 중국과 타이완 등 경쟁사의 우위를 점하고 미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게 된 재계는 경제동맹 강화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 양국 간의 반도체 투자와 첨단 기술 협력 강화는 매우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양국이 이익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한 단계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미국에서 성인의 70%가 최소한 1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가 8곳으로 늘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3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를 인용해서 로드아일랜드 주가 성인 인구의 70%에 최소한 1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8번째 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인의 70%에게 최소 1회 백신 접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새 목표입니다. 로드아일랜드 주보다 먼저 이 목표를 이룬 곳은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버몬트주입니다. 미국 전체로 봤을 때 22일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61.1%인 1억 5천여 명이 백신에 최소한 1회 맞았고 49.2%인 1억 2천여 명은 백신 접종을 끝냈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에선 48.9%가 1회 접종을 마쳤고 38.9%는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다음 달 1일까지 적용되는 현재 방역 조치에 대한 연장 승인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접종자 등에게 발급하는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 제도는 물론 실내외 거리두기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보건부는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 방침을 밝힌 이스라엘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예정대로 현지 시간 23일부터 이스라엘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소규모 단체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스라엘 공항 도착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관광당국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온 5명에서 30명 단위의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역량 등을 살피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2달 앞둔 가운데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어제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8시까지 4,048명이 새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72만 26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3% 줄어든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긴급사태가 선포된 전국 10개 지역의 확진자 수는 일본 정부의 분류 기준으로 폭발적 감염 확산을 의미하는 4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축제 도쿄올림픽 개막이 오늘로 꼭 60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YTN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별과 나이, 지역과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취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도쿄 땅의 태극기를 이 묵직한 슬로건 아래 우리 국가대표는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IOC도 남은 기간 백신 접종으로 안전한 올림픽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This figure will be well above 80% for the Olympic. 하지만 일본에선 도쿄가 코로나 배양소가 될 거라는 의사들 경고가 나왔고 스타 선수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This is not like 100 people like these tournaments. It's 10,000 people in a village and playing a tournament. 엇갈리는 의견 속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 1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성별과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40대는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취소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념 성향과도 관계없이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4.1%, 국민의힘 지지층은 74.3%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올림픽 취소 혹은 재연기 여론이 60%를 넘은 가운데 축제 강행을 고수하는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화산 분화로 흘러내린 용암이 인구 200만 명이 있는 지역을 위협했습니다. 용암은 다행히 시가지 경계와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서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저녁 6시쯤 니라 공고 화산이 폭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용암 호수를 갖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화산에서 나온 용암은 남쪽 키부 호수변에 있는 인구 200만 명의 고마시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용암은 밤새 흘러내리다가 시가지 경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Mais sauf que nous voyons maintenant l'origine de cette éruption. Le milieu d'origine de cette éruption, c'est l'endroit là où l'ancienne éruption. 현지 주민에 따르면 용암은 시 동쪽 교외에 있는 공항까지 흘러내렸지만 다행히 공항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인근 마을은 용암의 피해를 받고 용암이 do시로 향하자 고마시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Tazama fasi volcano ilichomoka. Sasa sijue kama tutafanya nini. Guvernema Kongole ijikaze basi angalie vile inaweza fungula basi njia bandugu yetu ya Ruchuru ba Goma wapate njia basi. Tunashukuru sana, merci beaucoup. 민주 콩고 정부는 다행히 용암의 흐름이 약해졌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화산 폭발 후 고마시내 대부분은 전기 공급이 끊겼고 전화 통화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니라공고 화산 분화는 지난 2002년 1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화산 분화로 250여 명이 숨졌고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달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앱의 추적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 맞춤 광고가 주 수익원이었던 페이스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애플과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